예, 우리 김두관 후보님 나오셨습니까? 예, 예, 그 5급 이특 체제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계세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 찬동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되던 것을 강호축으로 좀 같이 X축으로 만들자. 그리고 또 행정 수도 이거 완성하자. 그리고 또 대학 도시 만들자.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요 대선 공약인 5급 이특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는 호남과 충남, 충청 그리고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 X선축 교통을 이야기하고 또 충청을 제2수도권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제가 충청을 제2국가수도로 만들겠다는 거하고 좀 일치를 하는데요. 아마 5급 이특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강역행정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예를 들면 호남 메가시티를 만들면 강주 전남북 시도민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사업상에 좀 더 특혜를 줘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저는 그 입법, 사법, 행정 큰 축을 충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사법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사법 신도시는 어디에다 만드실 계획이죠? 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들을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충청권에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남아연방에 보면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에 있고 또 입법부는 요하네스버그에 있고 사법 도시는 수도는 블루폰테인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장소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권이든 충청권이 아니든 지방으로 사법신도시를 옮겨야 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진지하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혹시 제가 좀 질문 우리 장관님은 우리 후보님은 행정부 장관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연공 서열 없는 공공개혁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경찰대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행정부 장관 출신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식견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공공개혁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공서열을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결단하지 못한 점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을 폐지하면 아마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바꾸게 되는 건데요. 아마 지금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공공개혁일 텐데요. 저항이 있지만은 미래 행정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5급 행정고시 폐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행정고시를 폐지하면 유능한 관료들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이렇게 병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사법시험을 폐지할 때도 상당한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렇게 시험 한 번을 통과해가지고 많은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5급보다는 7급 혹은 9급 이런 충원 구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민간의 아주 전문가들도 좀 활용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시대에 맞는 그런 관료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마 금방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연공서열 폐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직사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게 예. 그 정세균 후보께서는 복지 대타입을 주장하면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지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GDP의 한 12% 정도가 복지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 선진국의 기본적으로 한 22, 3% 복지를 GDP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세가 필요하긴 한데 이 정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항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항감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복지 대타입을 해서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지 좀 견해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원이 문제지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세는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정세하겠다고 안을 제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복지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네. 충분히 자, 김두관.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대타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당의 이제 대선 경선의 주요 화두는 지금 기본소득이냐 또는 복지 강화냐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정세균 후보께서는 어느 쪽에 더 이 무게 중심을 두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이죠. 저는 기본소득 제도는 우선 재원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양극화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 돈을 뺏어서 부자한테 주는 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정책으로 채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후보들의 공약도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6분 후보 중에서 영남에서 출마해서 승리해본 경험도 저밖에 없고 또 낙선해본 경험도 저밖에 없는데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70% 이상 이렇게 넘을 수 없도록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게 결론적으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려고 했던 대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한 지역 특정 정당이 70% 이상 의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정치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듣고 싶습니다. 예, 취약 지역에서 우리 당이 약한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다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그런 안을 내겠느냐.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금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치 발전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잘 발전시켜서 극복하는 것이 입법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좋은 정책 좀 더 구체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혹시 이제 야당 후보들 대선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든 저는 부동산 보유 실태, 취득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하자 이런 제안을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 최재형 후보 이런 분들께서 하시고 우리 당에서도 다 이런 데 동의를 하시는데 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개는 물론이고 또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는가도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야 불문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모두 소명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까지 국민들에게 밝힐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다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근 그 윤희숙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 이 구입 건으로 해서 건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발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도 논란이 있고, 우리 당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사퇴서를 처리하자고 제안하면 우리가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개인 견해는 본인이 그냥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고 없으면 해명하면 될 일을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사퇴를 해놓고 오히려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저도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윤희숙 의원의 사퇴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전직 국회의장 출신이신데 후보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당연히 남았습니다. 국회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국회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른 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에서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저는 이 수사기관에 국수본에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문제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제 우리 당의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님께서 설사 이제 국민의힘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 당이 그 투표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국회의원 개인에 이렇게 맡기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